뷰 라우터 투두 뷰 구현부터 해보죠. 그거 저 메인.js 첫 줄 막아야지. 메인.js 첫 줄 막으면 이런 모양으로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홈 화면, about 화면, 투두 화면, 세 화면만 라우터를 이용해서 구현했어요. 자, 이렇게 새 화면 잘 되는 거 구현해보고 잘 되면 자, 노티스 뷰 공지사항 화면 하나를 추가해 보세요. 시스템을 합시다. 자, 이렇게 노티스 화면 추가하는 거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먼저 그 소스 밑에 뷰스 밑에 이렇게 노티스 뷰
둘 다 뷰지. notice view.view 파일을 만들어야 되고, 다음 두 번째, 라우터 등록해야죠. 이렇게 라우터에 등록하기 위해서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URL 노티스, 이름도 노티스, 컴포넌트 이렇게 등록해 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메뉴 app.view 여기에 노티스 뷰로 넘어가기 위한 라우터 링크가 있어야죠. 이렇게 하면 자 이제 home, about, to do, notice 이렇게 화면을 간단하게 화면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죠. 그 다음 투두앱 9번 투두앱 먼저 배경 지식 제이슨 메모리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파일에 저장하려면 객체를 문자열 혹은 텍스트 같은 얘기죠. 텍스트로 변환해서 저장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텍스트로 변환하느냐? 이때 보통 제이슨 포맷 텍스트로 변환을 해요. 제이슨 포맷은 자바스크립트 언어 문법과 거의 같아요. 자바스크립트 언어 문법이야. 제이슨 포맷의 얘, 객체, 이거 자바스크립트 객체 문법이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는 속성명을 따옴표로 원래는 따옴표로 묶어주는 게 맞아요. 근데 보통 안 묶고 생략을 하죠. 그런데 제이슨 포맷일 때는 속성명을 반드시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 이 부분이 엄격해요. 그리고 인티저 배열 인티저라보기보다는 자바는 인트 없으니까 숫자 배열 그 다음에 객체 배열 이거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죠. 딱 속성명 따옴표로 묶어야 된다는 거 빼놓고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문법하고 똑같아요. 이게 제이슨 포맷이야. 이 제이슨 포맷에 텍스트로 객체를 표현해가지고 그 텍스트를 저장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변환하느냐? 그 메소드가 있어요. 이거예요. json.stringify 그러면 이 점점점 부분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나 배열을 제이슨 포맷 문자열로 변환해서 리턴해줘요. 얘가 그 리턴된 문자열을 저장하면 돼. 이 거꾸로 저장된 걸 읽었으면 다시 객체나 배열로 변환해야죠. 그건 이거예요. json.parse 하면 그 문자열이 제이슨 포맷 문자열을 읽어갖고 그걸 파싱해서 자바스크립트 객체나 배열로 변환해서 리턴해줘요. 자, 예제. 뭐 test.js로 파일 하나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저장하고 물론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언어니까 그냥 node test.js 하면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객체가 두 번 출력이 되죠. 자, 먼저 이렇게 하면 person1 객체죠. 근데 이걸 person1 객체를 json.stringify 하면 문자열, s는 문자열이에요. 제이슨 포맷 문자열. 또 그 문자열을 출력하니까 이렇게 출력이 됐죠. 문자열을 출력한 거야, 이건. 그리고 거꾸로 그 문자열을
JSON.parse 하면 이 S 문자열이 이제 객체로 변환되죠. 객체, 이 person2는 객체예요. 그런데 person1과 person2가 내용이 똑같은 객체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객체, 서로 다른 두 개의 객체야. 결국은 복제된 거지. 이렇게, 이것도 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JSON 형태 문자열로 변환한 다음에 그 문자열을 다시 파싱해서 객체로 복구하면 원본과 똑같은 객체가 하나, 객체 혹은 배열, 원본이 배열했다면 원본의 배열과 똑같은 배열이 하나 복제되는 거죠.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딥카피 구현할 때 이렇게 구현해요. 제이슨 형태 텍스트로 변환했다가 다시 그걸 객체로 변환해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딥카피 구현 방법 중에 쉬운 방법이에요. 깊은 복사, 딥카피. 그 다음에 로컬 스토리지.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프론트엔드 앱은 보안 문제 때문에 PC의 파일에 자료를, PC 파일을 못 건드려요.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웹브라우저에 실행되는 프론트엔드 앱은 웹브라우저 바깥을 못 건드려. 보안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웹브라우저에 실행되는 프론트엔드 앱이 그 컴퓨터에 어떤 파일 저장할 수가 있다. 그러면 바이러스 같은 거 저장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웹브라우저에 실행되는 그 프론트엔드 앱은 웹브라우저 바깥에 PC를 아예 못 건드려요. 그래서 파일도 저장 못해. 그러면 뭔가 꼭 그 컴퓨터에 뭔가 저장을 임시로라도 저장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느냐? 웹브라우저 안에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프론트엔드 앱한테 로컬 스토리지 서비스 기능을 제공해 줘요. 그럼 저장이 되긴 되는데 웹브라우저 내부야. 저장하기 키 하고 텍스트 읽기 그 키로 이렇게 저장하는 메소드는 set item 다시 읽는 메소드는 get item 그 다음에 저장했던 거 삭제하는 방법은 remove item 이렇게 키로 키가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키로 저장하고 읽고 삭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로컬 스토리지에는 근데 그 텍스트만 문자열 텍스트만 저장할 수 있고 객체나 배열을 그냥 그대로 저장 못해요. 그래서 객체나 배열을 저장하려면은 제이슨 포맷 텍스트로 변환해서 저장해야 되고 이렇게 저장하기. 거꾸로 읽을 때는 그 제이슨 포맷 텍스트를 읽어서 그걸 파싱해서 객체로 복구해야죠. 객체나 배열이나. 자, 이런 식으로 프론트엔드 앱도 서버가 아니라 그 PC에, 그 웹브라우저에 뭔가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가 처음 시작될 때, 컴포넌트가, 앱이 아니라 컴포넌트가 처음 시작될 때 딱 한 번 실행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처음에 시작될 때 뭐 해야 되는 거. 그런 게 종종 있는데 이렇게 구해내요. onMounted라는 함수를 임포트해서 onMounted라는 함수 그리고 이게 화살표 함수죠. 이 컴포넌트가 처음에 시작될 때 이 화살표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해요. 호출을 해서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작업이 처음에 한번 실행되는 거죠. 이 소스코드 문법 이게 화살표 함수 문법이죠.
그래서 unmounted 콜백 함수. 자, unmounted 얘는 이 콜백 함수를 컴포넌트가 처음 시작될 때 처음에 한 번 호출해 준다. 처음에 한 번 해야 되는 거. 컴포넌트가 시작될 때 처음에 한 번 해야 되는 걸 이렇게 구현하면 된다라는 거. 자, 투두 원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시다. 자, 첫 번째 화면, 이렇게 목록만 출력하는 건데, 코드를 봅시다. 먼저, 앱은 그냥 투두 컴포넌트 임포트해서 출력만 하고 있고, 자, 투두 컴포넌트. 이 투두, 이거 반응형 객체 아니죠? 그냥 배열이죠. 객체 배열. 화면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반응형 객체가 아니니까. 객체 배열이고, 자, 그 객체 출력. V4 지시자로 배열이니까, 이 배열. 투두 배열에 들어있는 객체 하나씩 하나씩 반복해서 출력. 아이디하고 타이틀하고. 그리고 vbind 키 이거 있어야죠.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하는 뭐 서식은 뭐 특별한 거 없죠. 아 이거 td 태그인데 nth child 1 첫 번째 td 태그 첫 번째 td 태그면 tr 태그 부모 태그로부터 첫 번째 td 태그니까 얘죠 얘. 이 id 이거 여기에만 서식이 적용되는데 그게 뭐냐면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가운데 정렬 그다음에 width는 300픽셀 30픽셀
자, 그 다음, 이제 추가 기능. 새 할 일을 추가하는 기능. 그러면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고 추가 버튼 누르면 이 목록에 이렇게 추가가 돼요. 이제 화면이 변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입력하고 추가 버튼 누르자마자 화면이 이렇게 변해야죠. 변해야 되니까 자 이제 이 할 일 목록이 반응형 상태 객체여야지. ref라는 함수로 만든 반응형 상태 객체고 이제 이건 초기값이 객체 배열이죠. 그 다음에 또 타이틀이라는 반응형 상태 객체도 필요해요. 이건 왜 필요하냐면 여기 input 태그에 입력된 값을 어딘가 대입을 해야죠. input 태그에 입력된 값을 대입하기 위한 반응형 상태 타이틀. 그리고 여기서 입력을 하고 여기에 입력을 하고 추가 버튼 누르면 그러면 이 add to do 함수가 호출이 돼요. 자, 얘는 먼저 last id 마지막 id를 구해요. 마지막 항목의 id. 자, 만약에 투두스 배열의 length가 이게 투두스가 그냥 배열이면 바로 점 length인데 그냥 배열이 아니라 반응형 상태지. 반응형 상태니까 점 밸류를 붙여야죠. 꼭 투두스 점 밸류 점 length 이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투두스가 이제 그냥 배열이 아니라 반응형 상태니까. length가 0이면 마지막 last id도 0. 0이 아니면 그러면 콜론 뒤죠. 그럴 경우는 toDos.value.length-1 이게 마지막 항목의 인덱스지. 이 마지막 항목의 인덱스.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toDos 그 배열이고 반응형 상태의 값, 즉 배열이고 그 배열의 마지막 항목의 .id, 마지막 항목의 id죠. 이렇게 마지막 항목의 id를 구해요. 그 다음에 toDos.value.push toDos.value 이게 배열이죠. 그냥 toDos는 반응형 상태고 toDos.value 해야 배열이죠. 그 반응형 상태의 값 그게 객체 배열이죠. 거기에 push예요. 새 객체를. 자, 새 객체의 id는 마지막 id, last id 플러스 1이고 타이틀은 여기 요 반응형 상체의 값. 그 다음에 이 타이틀.value에다가 빈 문자를 대입해요. 이 타이틀, 이 반응형 상태는 지금 input 태그에 v 모델 지자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input 태그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타이틀 반응형 상태 실시간으로 대입이 되죠. 그 다음에 추가 버튼 누르면 자, 추가 버튼 누르면 add to do가 호출이 돼서 last id 플러스 1 id가 마지막 id보다 1 많은 값이 id고 input 태그에 입력했던 값이 타이틀인 새 객체가 하나 toDos 배열에 푸시 추가되죠. 추가되자마자 타이틀 반응형 상태의 값은 빈 문자리 돼요. 빈 문자리 되면 여기에 즉시 반영이 되지. 이 인풋 태그도 값이 빈 문자열로 바뀌죠. 즉 지워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 추가 버튼 누르자마자 이렇게 추가됐고 여기는 빈 문자열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워지죠. 인풋 태그에 서식 적용하기. 인풋 태그이면서 타입이 텍스트인. 얘죠, 얘. 인풋 태그면서 타입이 텍스트인. 얘한테 서식을 적용하는데, 이런 서식.
뭐 이 서식은 특별할 게 없고. 자, 그 다음 삭제 기능. 딜리트 투두 함수가 추가됐는데, 이게 삭제할 항목의 인덱스고,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게 실행이 되죠. 투두스 배열에서 인덱스 위치에 있는 값을 한 개 삭제하죠. 그리고 여기 스팬 태그고, 스팬 태그 사이의 내용은 텍스트는 X고, 이 스팬 태그를 클릭을 하면 이 delete to do 함수가 호출이 되죠. 이 인덱스는 이 투두스 배열에서 현재 항목의 인덱스고. 그 다음에 이 스팬 태그에는 여기 서식이 적용됐는데, 스팬 콜론 호버. 이 스팬 태그 위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스팬 태그 색깔이 빨간 색깔 폰트로 바뀌고, 이 마우스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것도 TR 태그인데, 어떤 TR 태그냐면, has span colon hover. 스팬 태그인데, 마우스가 그 위에 있는 스팬 태그. 그 스팬 태그를 가지고 있는 has. 그 스팬 태그가 child인 부모 TR 태그만 백그라운드 컬러가 밝은 노란색이래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마우스가 이런 데 있을 때는 밝은 노란색 되는 TR 태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스팬 태그 위로 마우스가 올라가면 바로 이 X자, 이게 스팬 태그인데, 이 스팬 태그가 스팬 콜론 호버죠. 마우스가 올라가 있는 스팬 태그. 그럼 스팬 콜론 호버는 그 스팬 태그 자체는 컬러가 레드니까 이 X자, 이게 스팬 태그, 이 스팬 태그는 빨간색 글자 폰트가 됐고, 그런데 누가 노란색이 되냐면 이 스팬 태그가 노란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스팬 콜론 호버를 가지고 있는 부모 TR 태그가 백그라운드가 노란색이 돼요. 즉 이 빨간색 X 스팬 콜론 호버를 가지고 있는 부모 TR 태그의 백그라운드가 노란색이죠. 이렇게 생각보다 CS에서 서식 적용이 꽤 막강해요. 막강하고 편하지. 앞으로 지금 트렌드가 데스크탑 앱 개발도 점점 이 프론트엔드 앱 기술로 데스크탑 앱을 개발하는 식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과거의 데스크탑 앱 개발하던 기술보다 이 프론트엔드로 개발하는 게 훨씬 편하고 쉬워. 그리고 화면도 예쁘고. 그래서 점점 프론트엔드 앱 개발은 데스크탑 앱 개발, 모바일 앱 개발 분야를 프론트엔드 앱 개발 기술이 점점 잠식해 갈 거예요. 굉장히 성능이 중요한 그런 앱 아니면 그냥 편하게 프론트엔드 앱 기술로 개발하게 되는 세상이 올 거야. 대표적으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바로 이것도 데스크탑 앱이잖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거 프론트엔드 앱 기술로 만든 앱이에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거야.
자바스크립트, HTML, CSS로 구현된 데스크탑 앱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죠. 좋잖아, 이거. 별로 안 느리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네. 자, 완료 표시도 구현해 봅시다. 자, 이제 체크를 하면 체크하자마자 이렇게 완료 표시 서식이 또 변해요. 완료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done이라는 속성을 추가했어요. done. 그리고 처음에는 다 false, 완료 안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뭐가 변했냐면은 수정된 부분이 여기 input 태그가 추가됐어요. input 태그. 타이틀 제목 할 일 제목 왼쪽에 체크박스. input type 체크박스. 그리고 얘가 V 모델 지시자로 현재 투두 객체의 done 속성과 연결됐어요. done 속성이 true면 이 체크박스가 체크되는 거고 false면 체크 안 되는 거고 또 양방향 연결이니까 체크박스를 체크하자마자 현재 이 연결된 현재 투두 객체의 done 속성 값이 true로 바뀌죠. 그 다음에 서식은 이거예요. vbind class. 그 HTML 태그에는 클래스라는 애트리뷰트가 있고 이게 뭐 객체 지향 언어 클래스 그런 게 아니고 CSS 클래스를 지정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 vbind 콜론이 붙었어요. vbind 콜론이 붙었으면 여기 이 값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해석되죠. 문자열이 아니라 이게 자바 코드예요. vbind 콜론 붙였으니까 vbind 콜론을 안 붙이면 이건 그냥 문자열이야. 근데 vbind 콜론을 붙였기 때문에 문자열이 아니라 자바 코드가 되고 이렇게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자바스 코드니까 이거 객체죠. 객체죠. 이 부분이 객체의 속성명이고 이 부분이 그 속성 값이죠. 자, 이 값이 true면 그레이라는 CSS 클래스가 이 태그에 적용이 돼요. 이 태그에, 이 tr 태그에. 그레이라는 CSS 클래스가 적용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tr.gray 이 점이 바로 클래스죠. tr 태그이면서 클래스 값이 그레이인 tr 태그란 말이에요. 그 tr 태그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밝은 회색, 폰트 컬러도 밝은 회색,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라인 through 가로선이 그어져요. 언제? 모든 tr 태그가 아니라 그레이라는 CSS 클래스가 적용되어 있는 tr 태그만. 그 CSS 클래스 그레이예요. 근데 얘가 언제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값이 true일 때만 적용돼. 이 값이 false면 그레이라는 CSS 클래스가 적용이 안 돼요. true일 때만 적용돼요. 그래서 done 속성 값이 true인 이 투두 객체는 여기에 그레이라는 CSS 클래스가 적용이 돼서 회색으로 그려지고 가로선이 그어져요. 이렇게 회색, 그 다음에 가로선, 텍스트의 가로선. 그리고 체크박스를 체크해서 끄면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다음 저장 기능. 자, 이제 이렇게 항목을 추가했고 웹브라우저 닫았다가 다시 실행하면 아까 저장했던 게 그대로 남아있죠. 어딘가 저장된 거고 그 어디가 어디냐면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됐어요. 로컬 스토리지는 일부러 삭제할 때까지 웹브라우저 내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을 뿐 그냥 파일과 비슷해요.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컴퓨터의 파일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로컬 스토리지는. 단지 웹브라우저 안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고 웹브라우저 바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웹브라우저 바깥을 오염시키지 않아요. 그게 로컬 스토리지. 자, 이 부분 키.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할 때는 유니크한 키가 필요해요. 문자열. 이게 뭐 투두원 앱 이름 점 데이터 항목 이름 이 정도가 적절하죠. 투두원은 앱 이름 점 데이터 항목 이름. 데이터 항목은 투두스니까. 온마운티드 이 컴포넌트가 처음 화면에 뜰 때 실행되는 코드죠. 이게 실행되는 콜백 함수. 자, 로컬 스토리지에서 이 키값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 읽어요. 그럼 텍스트가 읽혀지죠. 만약에 if 그게 있다. 텍스트가 읽혀졌다. 그러면 이게 if문이 true지. 그럼 그 제이슨 텍스트를 객체 배열로 변환해서 truth 반응 상태에다가 대입. 근데 없다. undefined다. 그럼 if문이 false 돼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 다음에 add to do. to do 항목을 add 하자마자 바로 로컬 스토리지에 또 저장해요. add 될 때마다. 그 즉시. 그리고 삭제하자마자 또 즉시 투두스 배열이 변경되자마자 즉시 저장을 하는 거죠. 즉시 저장. 그다음에 이 컴포넌트가 처음에 뜰 때 저장된 거 읽어오기. 읽어서 투두스 반응 상태에 대입. 그 다음에 투두스 배열이 비어있을 수도 있죠. 다 삭제해버려갖고. 그때는 이 부분에 비어있으니까 투두스 배열이 빈 배열이면 이 부분에 아무것도 출력 안 되는데 자, 그 경우 얘가 대신 출력되죠. 투두스 배열이 빈 배열일 때. 그때는 할 일이 없습니다. 라는 이거 한 TR 태그가 뜨죠. 채워지죠.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 지워버리면 할 일이 없습니다. 라는 것만 하나 딱 출력이 되죠. 그리고 뭐 입력하자마자 할 일이 없습니다는 없어지죠. 그런데 체크 상태가 바뀌었을 때도 저장하는 게 좋겠지. 그쵸? 지금
자, 지금 체크 상태를 지금 여기까지는 아직 체크 상태가 변경됐을 때 저장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체크했는데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 고침하면은 체크 안 된 걸로 다시 바뀌지. 그래서 체크 상태가 바뀌었을 때도 저장을 해야 되겠고, 그걸 구현한 게 이거예요. 세이브 함수를 하나 구현했고, 별거 아니고 그냥 저장하는 코드죠. 근데 이 세이브를 어디서 호출하냐면 여기서 input type 체크박스에서 v-on change 값이 바뀌자마자 세이브 함수 호출해서 세이브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함수 이름만 적어줘도 돼요. 그러면 이 이벤트가 일어나면 요 함수가 호출되는 거죠. 여기 파라메터가 있을 경우는 함수 이름 괄호 해놓고 파라메터 이렇게 구현해줘도 되고, 파라메터 필요 없다 그럼 함수 이름만 적어줘도 돼요. 그러면 이제 책 상태 바꾼 다음에 새로 고침하면 유지가 되죠. 웹브라우저 닫았다가 다시 실행해도 책 상태까지 그대로 똑같이 뜨죠. 책 상태가 바뀔 때마다 저장하니까. 자, 이렇게 프론트엔드 기술하고 로컬 스토리지 이용해서 뭐 내가 필요한 간단한 메모하는 앱, 뭐 이런 거 이렇게 몇 라인 안 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데스크탑 앱이나 모바일 앱 구현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프론트엔드가. 자, 잘 이해되는 학생은 뭐 이런 거 한번 이렇게 기한까지 입력하는 기능도 한번 추가해 보기 바라고,